오늘은 원포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원포온이 뭐냐면 98년도에 우리나라 IMF 있었잖아요. 이때 외환위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다들 이게 파산이 되는 거 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미국 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이제 애국심이 발동해요. 우리 금모기하고 이럴 때여서. 그래서 미국 제품이 한 개 들어올 때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 개씩 올리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원포온, 상생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건데, 초창기에는 그 400개 이상이 넘었대요. 그래서 뭐 속옷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품 품질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100개 정도 차별화되게 해가지고 10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별할 때 기준이 제품력이랑 기술력 이런 건 너무도 좋은데 판로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기업들에게 아메이가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시스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전수를 해주고 품질 관리라든지 경영 관리를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선정부터 제조 과정, 제품력, 가격, 패키징까지 아메이가 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포장지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요번에 신제품인데 소롱소금이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한정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소롱 제품은 이제 판매되고 나면 다 이게 소진되고 나면 안 팔릴 거고요. 이거 특징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했대요. 이거 소롱이라 해가지고 분홍색, 연분홍색 나는 소금을 소롱소금이라 하거든요. 2억 5천만 년 전 고대 바다 자연 그대로 소금 암석을 명인이 이제 그것도 소금 채취하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정제하는데도 되게 까다롭고, 소금을 잘못 이거 정제를 하거나 구워내면 쓴맛이 많이 난대요. 근데 그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미네랄을 고르게 분포하게 하기 위해서 가루로 이렇게, 보통은 제가 선물 받거나 뭐 이런 거는 덩어리로 돼 있는 암석 그대로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운 입자로 해서 한 거고, 회사는 우리 송화소금처럼 솔트뱅크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제품은 아카시아 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양봉협회에서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등급을 자기들이 등급을 이렇게 매겨놓는 이유가 프리미엄 등급을 받았다 하면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건데, 최고의 품질로 인정해주는 거고, 순도와 신선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도도 이게 100% 이제 아카시아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신선도가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런 거를 받았을 때 프리미엄 등급을 받는 거고, 튜브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짰을 때 우리가 꿀 같은 거 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탁 짜고 나면 끝이 타파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탁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쌀 온면인데요. 이거 나왔을 때 좀 저는 비싼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양도 딱 뚜껑 열어보면 너무 작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맛을 보게 되면 정말 집에서 정성껏 만든 그 다시 육수 맛이 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남해안 멸치 육수, 여러가지 산무라 해가지고, 보통은 MSG 때문에 여기 국수 다시물 맛이 나는데, 여기에는 MSG가 안 들어가 있고, 보존료, 글루텐,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이게 없는 거죠. 세 가지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 쌀과 대두 단백질을 이용해서 면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과 지방은 낮춰서 칼로리가 190칼로리밖에 안 되고, 튀기지 않은 생면이에요. 62시간 빙온 숙성이라 해가지고 얼음에서 차가운 곳에서 숙성해가지고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1분만 250ml 1분만 넣으면 맛있는 온국수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품은 소사리 전통김인데요. 우리가 김을 길러낼 때, 이제 김을 우리 어디 놀러 가면은, 뭐 바다에 둥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김양식이라 하더라고요. 김양식
그 김을 기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주식이 있고 부류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부류식 둥둥둥둥 떠 있는 근데 지주식은 막대기로 이렇게 딱딱딱 꽂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전통 방식이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이게 김 발을 딱딱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바다가 쓸려 내려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자연적으로 해풍이라든지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양이 적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햇빛이 계속 받으면 계속 자랄 건데 물도 쓸려가고 햇빛도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양이 작아서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부류식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물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맛하고 향은 떨어지만 양이 많아 수익이 좋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류식으로 양식을 하는데 아메이 들어온 전기품 소사리 전통김 같은 경우에는 해남 땅끝 산소리 어장이라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국내산 참기름, 들기름, 천일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기름이 참기름 진짜 0.1%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향만 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안 들어가고 참기름, 들기름이 다 들어가 있고 요거 3대를 이어온 50년 원초 명가 기술을 담아서 총 12단계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쳤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거 우리가 획기적으로 원래 트레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아메이가 최초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해서 유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자 보면 30년대도 불구하고 30봉인데 되게 양이 적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먹으면 그리고 김이 고온에서 안 튀겨가지고 좀 양이 납작하게 구워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이 좀 적다고 느끼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에 보통 다른 거는 6매, 8매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거는 10매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전기품 안도 진상각 미역 같은 경우에는 초사리 미역이라 해가지고 진짜 2, 3월에만 아주 여린 질긴 거 말고 여린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팔도 명가 명품이라 해가지고 팔도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갖다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얘기한 전통김 같은 경우에는 해남, 여기 그 미역 같은 경우에는 완도, 이런 식으로 다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미역 같은 경우에는 자른 미역은 정말 그냥 1분 정도만 불리면은 그 오이 냉채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침해도 되고, 그 다음에 끓이면 다른 거는 다 퍼지거든요. 찐득찐득하게 퍼지는데 이거 여기 이제 진상각 미역 같은 경우에는 끓일수록 물은 우러나는데 그 미역 자체는 안 퍼져요.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절이라든지 이제 요 겨울 한철만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게 제가 깔치는 안 먹어봤고 고등어를 먹어봤는데 고등어가 이게 처리가 보통은 고등어를 사게 되면 한쪽은 뼈가 있고 한쪽은 뼈가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부 다 뼈가 없어. 뼈가 없고 어떻게 보면 8개에 39,800원이면 한 반 쪼가리에 5,000원 택이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완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자청으로 구상 유자를 사용해서 비린내를 잡았다 하잖아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만 몇 개 갈라내면 되고, 갈치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갈치 하면 그 왜 내장 있는 부분 있죠. 내장하고 꼬리 있는 부분이 다 거의 차지하고 몸통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큰 거. 근데 이거는 몸통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금액만 딱 보면은 비싸 보이지만,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수협중앙회라고 여기에서 검사를 다 거치고, 김은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방사능 검사를 다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김하면 방사능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방사능 검사 다 통과한 거고요. 화학 처리를 하면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는데, 요거 아메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처리 일치하지 않은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들이고요. 생선도 정말 깔끔하고 맛있다. 근데 이제 한정식 상품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는 판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이제 오색 소명, 이거는 예전에
그 IMF, 코로나 때 그 기업 뭐 살아남는, 코로나 시대에도 뭐 살아남는 해가지고 다큐로 나왔었는데, TV에. 여기는 이제 3대째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수연이 뭐냐 하면 손 숫자에 이게 늘리는 거거든요. 손으로 직접 기계로 늘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늘리는 면이라 해서 진짜 천천히, 이게 갑자기 팍 늘리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늘릴 때 안 늘어나면 얘가 튕기면서 끊어져. 근데 그거를 그렇지 않고 이게 늘리는 게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2단계의 까다로운 공정과 8단계의 자연 숙성인데, 8단계 자연 숙성을 28시간 동안 제조를 한답니다. 이 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삶아 놓거나 먹으면 정말 쫄깃하고 안 퍼져요. 안 퍼지고 진짜 이렇게 다 해놔도, 보통은 해가지고 국수집에서 이게 말아 먹어보면 금방 끓인 거랑 한 거랑 표가 나잖아요. 끊기고. 근데 얘는 해놔도 진짜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들은 교육이었는데 대통령실에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 이제 옆에 거는 그거 면이 다른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즉석국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곰국이고, 첫 번째 산채나물 같은 경우에도 곤드레랑 시래기는 강원도에서 요게 직접 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는 걸로 해가지고 한우사골 베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즉석으로 만든 제품은 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 원포원에서 파는 제품을 이용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추장이나 뭐 이런 거 된장 있죠. 요금은 된장 같은 걸, 요런 걸 예를 들어서 뭐 된장국이 있다. 그러면 그 전기품에 있는 된장, 우렁된장을 이용한다는 거죠. 다른 타사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먹냐 하면, 시래기국하고 곤드레랑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하나는 좀 매워요. 하나는 안 맵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넣어. 같이 넣으면 훨씬 얼큰하고 맛있고 건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집에 있는 우거지를 넣으면 돼요. 넣으면 양도 많고, 여기다 그냥 이제 마늘하고 파만 쏙쏙 넣으면 정말 내가 끓인 것처럼 되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미역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미역하고 같이 돼 있는 하나는 황태고 하나는 미역하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저는 두부랑 같이 또 넣어서 끓여요. 그러면 어쩔 때는 미역, 우리 아까 그 초살인 미역하고 그 황채, 바다 그 미역국이 있거든요. 황태 미역국. 황태 미역국은 내 집에 있는 미역을 좀 넣으면 풍성해지거든요. 건더기가 없잖아, 여기에. 그리고 사골 북어국도 내가 집에 있는 이제 두부라든지 북어 조금 있으면 그걸 넣으면 좀 더 깊어지고, 특징이 또 사골 이거 공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국이 정말 저는 선물도 많이 주고 제가 많이 해 먹는 건데, 물 탁 얹어 놓고 그냥 그대로 찬물 탁 얹어 놓고 그 다음에 막 준비하면서 이제 만두라든지 떡은 미리 이제 냉장실에 해동한 거를 그대로 넣거든요. 물 그냥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먼저 넣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넣어보기도 했는데, 먼저 넣으면 약간 이제 끓어 넘치는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제 다른 걸 넣고 이걸 맨 마지막에 1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하고 파만 또 넣으면 되는데, 정말 이거는 거기다가 한알 육수를,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식구가 많으면 내가 두 포를 넣어도 좀 닝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두 식구니까 하나를 넣고 양이 좀 많다 하면 한알 육수를 하나 넣어요. 그러면 맛이 엄청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 매니아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매콤 양념하고 간장 양념하고 간장 소스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만들 때 전기품에서 나오는 찹쌀고추장이랑 간장이랑 이런 거를 다 이용해서 여기에 한다는 거죠.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만드는 제품으로 만든다는 거. 다릅니다. 맛이 깔끔하고. 그래서 비빔 소스 있고 맛간장 소스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한알 육수.
하나육수 저는 정말 이거 잘 쓰고 있는데 20가지 국내산 산의 진미가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거는 보통 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20가지 막 해물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를 또 이제 국에도 넣지만 제가 소고기국도 끓여보고 뭐 이것도 끓여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깊은 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나 두 알 딱 넣으면 깊은 맛이 나고, 그다음에 나무 무칠 때 있잖아요. 칼등으로 싹 으깨가지고 나무 무칠 때 딱 무치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원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물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팩이 보통 이제 안에 이거 진짜 제가 해물 그거 해보면 다른 거는 다시를 내보면 물이 뿌예요. 근데 여기는 물이 맑았거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다시물 그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전부 다 우리는 이제 ESG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장지 자체도 녹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 보면 이게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식초 같은 경우에는 주전과 합성 당뇨를 사용하지 않고 국산 유기농 통영미와 국산 생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주전하고 합성 향료를 쓰나 봐요. 그리고 다른 거는 조금 강한 맛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깔끔하고 드레싱에도 넣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현미식초가 오히려 산미가 더 강하고 사과식초는 조금 거꾸로 가? 뭐가 하나? 현미식초가 신맛이 더 강하고 사과식초는 약간 부드러워서 그냥 드레싱에 그냥 잠깐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사과식초. 그리고 물에도 타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송화소금, 아까 솔트뱅크에서 만든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잘못 구우면, 그리고 소금의 간수 빼는 이유도 쓴맛 때문에, 그리고 안 좋은 불순물 때문에 빼는데, 소금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8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구웠답니다. 그리고 소금은 전남 신안의 천일염과 충남 태안의 송화분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소금인데 불구하고 약간 맛소금처럼 약간 감칠맛이 나죠.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장 찰떡궁합은 달걀이죠. 달걀 찍어 먹으면 정말 송화소금이 가장 그 우수성을 느낄 수 있어요. 송화소금에.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우리가 이제 요리 미팅 할 때 간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라벨을 보면 이 모든 게 앞에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라벨을 보면 그 제품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라벨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간장에는 4가지 종류가 5가지 간장이 있는데, 한식, 양조, 3분해, 효소분해, 혼합간장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많이 들어보셨지만 간장을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TN 수치라 해가지고 질소 함량이거든요. 질소 함량인데 이게 맛과 향을 결정한답니다. 근데 시중에 보통은 0.8 이상이면은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고 자기들은 맛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전기품은 1.7 이상이래요. 2배 넘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간장을 만들 때 콩에다가 소금물 해가지고 하는데, 그 3분의 간장 같은 경우에는 콩으로 안 하고 밀가루에다가 염산을 집어넣어가지고 하죠. 그래서 염산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거품 같은 거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 깔아앉히고 색깔 넣기 위해서 카라멜 색소 집어넣고, 맛을 내기 위해서 글루탐산 나트륨 넣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위에 보면 옛날에,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앙종 간장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신앙종 간장은 이게 그 성분표가 이만큼 있어요. 진짜 성분표가 한 6줄 이래가지고 막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글루탄산 나트륨에 뭐에 진짜 많이 들어가세요. 근데 신앙종 간장 비싸거든요. 사람들이 아껴서 먹거든요. 그 귀한 간장이라고 주지만 그 안에 보면 진짜 성분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 안 좋은 성분이. 그리고 한식 간장이 없었는데 한식 간장이 나왔죠. 네, 그래서 한식 간장 담을 필요 없고, 오늘 여기 고추장까지 할게요. 고추장을 이제 저도 이게 딱 사람들이 자꾸 아메리카 비싸다 하잖아요. 제가 한날은
그 마트에 고추장이 갑자기 톡 떨어져가지고 엄마 걸 계속 먹었었거든요. 저는 아메이 고추장을 안 사 먹었어요. 된장은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안 사 먹었는데 고추장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트를 딱 갔는데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야. 내 이때까지 아메이 거 그냥 아무 때나 먹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를 살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틀린가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찹쌀이 들어가야 되더라고. 찹쌀. 그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고추가 태양촌지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차이 나던데 여기 이제 아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 프리라 해가지고 보통은 공유의 글루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이 있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대요. 그런데 아메 여기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이 다 없어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라든지 소화장애라든지 알레르기가 없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그걸 사왔어. 제가 사왔는데 집에 와서 아메이크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야. 500g에 10,000원. 이거 똑같이 기준을 하면 이 전기품 고추장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당장 쓸 게 없어가지고 1kg 사왔다가 그 300g인가 250g으로 바꿔왔거든요. 당장 써야 되니까. 그 정도로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메이크 자꾸 비싸다고 하지만 일일이 재료를 따져보면 안 비싸다. 그리고 메주는 100% 국산콩 이용하죠. 천일염을 이용하는 이유는 전남 신안 건데 이거 천일염도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보통 바깥에 보면은 메주콩을 안 써요. 밀가루 그냥 쓰고요. 정제 소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종균이라 해가지고 장맛을 결정하는데 이 종균을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종균을 딱 선별해서 그 종균을 쓴대요. 그래서 70년 전통이고 이 진미식품이 3대를 잇는 전통 명가이기 때문에 이 명가에서 종균을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어디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더라고 엄청.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이게 만드는 제조 과정을 보니까 정말 까다롭게 만드는데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진짜 우리가 유트리라이트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하는데 깨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흰 거, 희끄무리한 거, 검은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거를 갖다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선별을 잘 해야 된대요. 선별을 해가지고 그리고 기름은 저온 압착을 해야 되거든요. 올리브유도 그렇고 그 포도씨유도 그렇고 이거 우리 MU 그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름은 저온 압착을 해야 되는데 고온 압착을 하면 양은 많아지는데 산패가 되는 거죠. 근데 저온 압착을 하게 되면은 양은 적지만 산패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통은 여가 필터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커피 하듯이 여가 필터를 이용하는데 얘는 자연 침전을 시킨대요. 여가 필터를 하게 되면 본연의 맛이나 이런 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침전을 시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자연 침전 해가지고 본연의 맛과 향을 보존시키는데 정말 맛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밖에 거는 맨입으로 숟가락으로 못 먹어요. 느끼해가지고. 뭐가 불순물이 섞인 거는 우리 아들이 이런 맨입으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메이거나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는 정말 숟가락으로 딱 가져오면 맨입으로 이렇게 막 먹었거든요. 맛있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거 이렇게 사왔는데 자기가 먹는다고 먹는데 맛이 막 너무 느끼하다고. 그래서 진짜 원액 그대로 이렇게 딱 농축한 그 맛이 숟가락으로 어디에 나물에 섞지 말고 국에 섞지 말고 먹어보면 그거 타고나면 느낄 수 있거든요. 원포도 이렇게 좋은데 아메이크 만든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상입니다.